It's back to Kulusevski. Son. 경기 시작 7분 만에 토트넘에게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한 명이 퇴장당한 절망적인 상황. 관중석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렸고 팬들은 패배를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미친 활약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토트넘은 카라바흐와의 유로파리그 1차전에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이 영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토트넘은 시작 후 5분 동안 강공을 퍼부었으나 전반 7분 드라구신이 볼처리 미숙으로 상대 공격수에게 공을 내준 뒤 고의적으로 반칙을 하자 주심은 퇴장을 선언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토트넘은 남은 83분 동안 10명으로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의 저력은 빛났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격한 뒤 71분간 상대를 공략하며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초반부터 위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돌파로 상대 수비진을 흔들었고 정확한 패스를 통해 토트넘 공격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카라바흐 수비진을 괴롭혔죠. 심지어 중원까지 내려와 수비를 도왔고 공격 상황에서는 최전방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등 그야말로 원맨쇼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전반 12분 솔란키의 패스에 이은 존슨의 슈팅으로 선제골을 성공시킨 토트넘은 1대0으로 리드하며 전반전을 종료했습니다. 후반에도 손흥민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마치 11명이 뛰는 것 같은 움직임으로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볐는데요. 그리고 토트넘의 역습 기회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무려 4-5명의 수비수가 달려들었고 이는 마치 카라바흐가 손흥민만 막으면 된다는 절박한 작전을 세운 듯한 모습이었죠. 카라바흐가 손흥민 막기에 집중하던 순간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에게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파페사르의 추가골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든 결과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중계진들은 믿을 수 없다. 이런 플레이는 본 적이 없다. 소니가 공을 잡을 때마다 카라바흐 수비진이 흔들리고 있다. 소니는 직접 골을 넣지 않고도 경기 전체를 지배했다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반 23분 손흥민은 강력한 오른발 가마차기를 시도했고 미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공이 흘러나오자 솔란케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기 전 누군가가 10명으로 싸우는 토트넘이 3대0으로 승리한다라고 예측했다면 모두가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있어 토트넘은 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표정 변화가 없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조차도 10명으로 시작한 이번 경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3 wins in a row in all competitions, and Postecoglou alongside Crouchy and Glenn and Ange, a good result in the end, but it could have gone very differently. Just tell us what you were thinking at the point when Radu was sent off 7 minutes in. Yeah, not ideal. I wasn't happy because I just felt we started really sloppy and we spoke really about, making sure we started high tempo, high intensity, and it's almost like, I don't know whether the delay got to us or whatever, but just even leading up to it, we're just very passive in our passing, and when that happens, somebody switches off, and unfortunately, Radu had to pay the price of that. The reaction after that was good. Obviously, we still won the game, but not happy. BBC 스포츠는 2시간 반 동안 꼼짝달싹 못해 카라바흐의 토트넘 악몽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오늘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고 한 명이 빠졌지만 아무 문제가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다라며 그의 헌신적인 플레이는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단순한 승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불굴의 의지와 초인적 인재능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승리였습니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자신 이외의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유로파리그 우승을 향한 열망을 드러냈기에 이번 첫 승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손흥민은 최근 영국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얻기 위해 노력한 무언가를 지금까지 놓쳤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회 우승에 대해 너무 이른 시점에 말할 생각은 없지만 우리의 목표는 우승이다. 이 사실을 숨길 수는 없다며 유로파리그 우승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의 역사는 유로파리그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2015년 9월 18일은 손흥민에게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날 그는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단 2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뜨렸고 멀티골을 기록하며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손흥민의 활약에 고무된 영국 언론들이 손흥민이 빛난다라는 뜻의 손샤인이라는 별명을 처음 쓰기 시작했던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손흥민의 역사적인 토트넘 데뷔골이 나온 경기가 이번 경기와 똑같이 유로파리그 카라바흐와의 경기였고 현지 언론들도 이를 추억하며 감동적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It was my first goal. It was against Karabakh. So White Hart Lane, back to old stadium, and yeah, I remember from corner, 100,000 across the ball, and just get a nice tap in because the cross was unbelievable. So yeah, I remember that. And the second one was a really nice move with Delhi, I think. Yeah, with Delhi, with my combination, with my brother. So yeah, missing that feeling with him, it was such a joy, and it was my first game as well. So yeah, I scored 2 goals, and second half I missed a big chance. So yeah, I should have scored hat-trick, but still happy about that and get a massive. I don't remember everything, I think, so because I love football, and every single game I remember almost, you know, when people ask me, and I try to remember that game. So yeah, but especially when you score the first goal, that game is it's always in your memory. So yeah, it was great memory. It was 9 years ago. How do you kind of reflect on the 9 years you've now spent at Spurs? Wow, it gone really fast. So because my eyes and open, and it feels like 9 years gone, you know. So but yeah, as a player, as a human being, I think I developed much more than when it was 9 years ago. And yeah, now is also when I started there. Now is I'm club captain, which takes more responsibility, and but in a good way. I step up and I level up as a gone to next step, which is I want to go next step again. So yeah, it was time flies, and but when time goes, you just learn something, you know, from the past. So yeah, it was unforgettable 9 years. When I was 22, 23, I felt like yeah, I was made by myself, and I worked just myself so hard. But I just realized when I play in the Premier League and in a big club, you just realize you need help from the teammates and from the staff that you always trust. And yeah, I think because of that, I learned so many things. And yeah, that's the main thing that I step up and grow up as a player as well. You touched on it a moment ago, but to be captain now as well, what does that mean to you? Well, what can I say? It's a huge honor, you know, like also being captain in the national team for a couple of years. And but I never expected when I've been professional, never thought that I'm gonna be in the captain in the club sides and also national team side. I never expected that, but yeah, when it comes, it's a huge honor, but it takes a lot of responsibility. You know, you just have to do. It's a club image that's also has to be a good example for the players that you do everything right. You make sure that you're doing everything right because we have such a young group that everybody looking after the captains. And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는 우승을 거머쥘 절호의 기회입니다. 걱정되는 점은 경기 71분 도움 후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쓰러져 교체 아웃됐던 것인데요.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현지 팬들은 팀의 중심인 손흥민의 상태를 걱정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미래가 손흥민에게 달려있단 말이 나오며 하나의 전설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 세계 90대 노인들을 찾아다니는 한 한국인의 행동이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 또한 이 한국인에 대해 다루며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90대 고령의 노인이 된 한국전쟁 영웅을 찾습니다. 이 한국인은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참전용사들이 90대 고령의 노인이 된 것을 보고 아픈 고지만을 그들에게 발전된 한국의 의료기술로 치료 및 수술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인데요. 심지어 이 글은 미국, 영국, 프랑스, 필리핀, 태국 등 무려 해외 16개의 국가를 통해 기사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폐허가 되었던 한국을 위해 나선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함과 더불어 그들을 찾는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었고 자신에게 연락만 준다면 항공 숙박까지 모든 걸 지원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 세계적 화제가 되며 이 한국인의 정체가 밝혀진 것인데요. 그는 육군 장교 출신의 남성으로 수년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몸소 따르며 그들을 위한 후원을 결심했고 작은 기업을 운영하며 6.25 참전 용사 후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인프레쉬. 실제 이들이 16개국에 배포한 의료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도움을 받게 된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참전 용사들은 시력을 되찾게 되고 전동 휠체어를 지원받고 후원금을 지원받게 되었는데요. 또한 국내를 돌아다니며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 용사를 찾던 그는
피부암에 걸리고 심근경색, 방광암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된 그들을 보며 또 한 번의 의료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인프레쉬는 국내 참전 용사들을 위한 다방면의 후원 행보를 이어왔으며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또 이 같은 결심을 한 것인데요. 이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지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궁금증을 쏟아냈고, 이 남성은 90대 중반인 영웅들에게 보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며 자신의 평생의 목표는 단 하나, 전 세계 참전 용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이어진 인프레쉬의 행보는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는데요. 인프레쉬는 현재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이를 본 국내의 네티즌들은 직접적으로 듣는 그들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고 인프레쉬의 후원 창구를 문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인프레쉬는 이런 반응에 감격하여 특별한 후원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띵스트리 멤버 인프레쉬는 기억해야 할 일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6.25 참전 용사들에게 후원이 될 특별한 후드티를 출시합니다. 참전 용사의 노고와 헌신을 알림과 동시에 누구든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일상 속 역사를 기억하자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이 같은 후원 제품을 통해 동참하고 있는데요. 더욱 특별한 건 인프레쉬라는 기업명이 아닌 실제 동참한 한국인들의 명단이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되고 있고, 많은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 또한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준 여러 한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양국의 외교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프레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기적을 전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동참이 큰 힘이 될 것이며 저 역시 동참했습니다. 후원 후드티의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준 참전 용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